반갑습니다. 복지콕콕입니다. 오늘부터는 12장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이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은 개편된 교재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도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그중 1절인 치매 대상자와 가족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치매 대상자의 가족이 느끼는 부담 중 신체적 부담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불안감, 2번 죄책감과 우울, 3 수면 장애, 4 소외감, 5 무기력감. 이 중에서 신체적인 부담은 수면 장애인데요. 수면 장애는 치매 대상자가 밤낮이 바뀌어서 가족들이 밤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또 부양 부담으로 인한 우울 등과 함께 수면 부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체적 부담으로는 피로와 신체 질환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1번 불안감, 2번 죄책감과 우울, 그리고 4번 소외감, 5번 무기력감은 모두 정서적인 부담에 해당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2번 치매 대상자가 시설 입원으로 인하여 가족들이 느끼게 되는 부담 변화 단계는 1번 치매 증상 수용 노력 단계. 치매 증상 수용 노력 단계는 진단을 처음 받았을 때 느끼게 되고요. 2번 부적응 단계는 정신 행동 증상이 나타났을 때 가족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3번 부양 고비 단계 정답이네요. 4번 병원 수용 단계는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이고요. 5번 부양 위기 단계는 실금의 과정에서 느끼는 치매 가족의 부담 변화인데요. 이 가족들이 느끼는 부담 변화 단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느끼게 되는 부담 변화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부적응 단계, 그리고 위기 단계, 그 다음에 고비 단계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부적응 단계는 정신 행동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다음에 위기 단계는 실금 증상이 나타났을 때, 부양 고비 단계는 시설 입원입니다. 병원 입원이 아니고 시설에 입원을 하게 되면 가족들이 부양에 대해서 고비를 느끼게 됩니다. 부정 단계라든가 위기, 고비 단계에 대한 각각의 내용도 알아야겠지만 순서도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4번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법으로 옳은 것은 1. 신체 접촉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한다. 아니죠. 손을 잡아주는 비언어적인 행동을 통한 방법도 좋은 표현인데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의 비언어적 행동은 공감 기법에 해당합니다. 2. 상대방이 느끼는 심정을 알기 위해 그 사람의 기분을 헤아린다. 정답이네요. 역시 공감 기법에 들어가고요. 3. 나 메시지를 쓰는 것은 상대의 행동을 판단하는 화법이 아니죠. 상대의 행동을 판단하거나 지적하는 화법은 너 메시지 전달법이고요. 나 메시지를 쓴다는 것은 좀 더 부드러운 화법으로 상대와 대화를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4. 먼저 충고를 한 후에 설명을 한다. 안 됩니다. 먼저 충고를 한다면 상대는 좌절감이나 또 무시를 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난 뒤에 충고나 지적을 해야 합니다. 5. 긍정적 면을 인정해 주는 것은 돌봄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가족의 돌봄 방법이나 또 지식 중 긍정적인 면을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돌봄 역량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5번 치매 가족 관계의 부정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1. 가족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 아니죠. 치매 대상자의 배우자가 주로 돌보는 경우에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요. 동반자라는 생각이 약해지거나 긴장 관계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성인 자녀가 주로 돌보는 경우에는 부부관계의 질이 저하되거나 자녀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등의
가족관계의 질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 역기능적 상호작용의 연쇄 과정이 형성되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형성이 되면 결국 전체 가족 관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3. 적절한 역할 재조정으로 가족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답이네요. 동거 또 별거 가족 내에서 적절한 역할 재조정으로 인해서 가족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4. 치매 대상자 부양에 대한 중압감은 사회 활동의 제한과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죠. 개인적인 시간이 나더라도 치매 대상자의 부양에 대한 중압감이 있다면 개인적 용무를 보러 갔다가도 금방 되돌아오게 되고요. 또 사회적 활동에 가능한 참여하지 못해서 사회적 역할을 상실하게 되어서 자아 상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 장기 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죠. 시설은 20% 그리고 재가는 15%의 본인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6번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법에 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은 1. 겉으로 드러낸 상황에 대한 공감을 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이 공감은 가장 흔한 공감인데요. 겉으로 드러낸 감정을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2. 뭐뭐해서 마음이 아팠겠군요처럼 똑같이 반응을 하면 가족이 기분 상할 수 있어서 피하는 것이 아니죠. 이와 같은 반응은 공감 중에서도 반영에 해당합니다. 반영은 상대에게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3. 가족이 우울이나 의심 등의 정서적인 반응을 보이면 의사소통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대하기보다 내면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더욱 부드러운 말투나 미소와 함께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4. 가족의 대상자를 돌보는 능력을 최대한 지지해준다. 정답이네요. 5. 가족에게 희망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죠. 이 희망 부여하기는 치매 가족들에게 절망적인 감정이나 좌절감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7번 치매 가족에게 슬픔, 낙담, 무기력, 의욕 저하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담은 5번 우울이죠. 우울이 심해지면 불안, 신경쇠약, 그리고 불면, 식욕 저하, 심지어 자살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치매 가족들의 이러한 면까지 모두 살펴보셔야 합니다. 정답 5번입니다. 8번 다음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기법은 우선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전해준다.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의 비언어적인 행동을 한다. 조금 전에 풀어봤죠? 정답은 3번 공감인데요. 공감을 위해서는 우선 상대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고개를 끄덕이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의 비언어적 행동을 통한 방법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9번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법 중 올바른 관심 전달 방법은 1. 치매 가족을 마주보고 적절한 눈맞춤을 한다. 정답이네요. 2.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되겠죠. 3. 관심을 나타내기 위해 거리는 최대한 가까이 하면 상대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정도의 거리가 상대를 편안하게 합니다. 4. 대화할 때 큰 목소리로 하면 안 되죠. 너무 작거나 큰 목소리는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요. 5. 옆이나 뒤에서 상대를 보는 것이 상대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아니죠. 앞에서 마주 보는 것이 상대가 자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번 치매 가족과의 의사소통 기법 중 공감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숨겨진 감정은 진실인 경우가 많아 신중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죠.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2. 공감을 통해서 신뢰를 얻게 되면 개방적일 필요가 없다 아니죠. 좀 더 개방적인 표현으로 솔직한 가족의 감정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상대가 말한 내용과 그에 대한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좋다. 정답이네요. 4. 상대방이 느끼는 심정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기분을 헤아려야지 공감을 할 수가 있겠죠. 기분을 헤아려야 합니다. 5. 상대가 겉으로 드러낸 감정은 무시해도 된다 아닙니다. 가장 흔한 공감 기법 중 하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이상 제12장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 중 1절인 치매 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 콕콕이었습니다.